문종 완벽의 무게를 짊어진 왕자의 숙명. 챕터 1. 도입 후 완벽한 왕세자가 남긴 가장 치명적인 미완성. 안녕하십니까?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이야기 굴략가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황금기를 세종대왕의 시대라 부릅니다. 문화, 과학, 국방, 행정 그 모든 영역에서 빛이 났던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빛났던 시대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태양의 빛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그 그림자 속에 가려진 채 자신의 운명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한 존재의 이야기는 종종 잊히곤 합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 세종의 업적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그 빛을 영원히 이어갈 운명을 짊어진 남자, 조선의 5대 임금 문종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항. 그의 삶 전체는 마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기계처럼 완벽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왕세자 시절 무려 7년 반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대리청정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국정 실무에서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나 정치적 논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의 첨단 무기를 개발한 군사 과학자였으며 역사서를 편찬한 뛰어난 역사가였고 아버지 세종의 원대한 정치적 이상과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현한 유일무이한 후계자였습니다. 실로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격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전무후무한 왕세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역사적 사실을 뒤엎는 가장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문종은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걸고 완벽하려고 했습니까? 문종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요절합니다. 그의 이 너무나도 짧은 재위 기간은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을 홀로 남겨두었고 이 단종의 존재는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찬탈극, 바로 계유정난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역사가 만약 존재했다면 그때 문종이 병에 굴복하지 않고 10년만 더 생존했더라면 그의 완벽한 통치와 강력한 기반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완벽하게 봉쇄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피바람 없는 영원한 태평성대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문종은 왜 아버지 세종의 완벽한 복사판이 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한 몸과 건강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혹사했는가? 그리고 그의 이 필사적인 완벽함은 왜 역사의 비극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비극을 준비한 아이러니한 숙명이 되었을까요? 이 영상을 여러분이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왕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숙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 처절했으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 치열한 인간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2. 상승 전개 1.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시선. 문종 이름은 이항. 그는 1414년 조선 개국 초기 강력한 왕권 강화책을 펼치던 태종 이방원의 치세 아래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야기 굴략가의 심리 분석 문종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적장자 계승이라는 조선의 가장 강력하고도 피로 얼룩진 원칙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피를 묻혔고 그의 아버지 세종 역시 본래 세자였던 형 양녕대군이 폐위되는 곡절 끝에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문종은 그 모든 권력 다툼과 피해 역사를 자신의 존재와 완벽한 정통성으로 청산하고 조선의 왕실에 흔들림 없는 안정을 가져와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총명함으로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를 주관할 때 그 의젓함과 뛰어난 지식은 당대 최고의 대신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죠. 그의 모든 행보와 성과는 아버지 세종의 기대치 아니 그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어 세종을 능가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조선 지배층 전체의 압도적인 기대치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세종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너무나도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업적과 명성의 그림자는 어린 아들 문종의 마음에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완벽주의라는 강박을 뿌리 깊게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강박은 문종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원동력이자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습니다. 만약 문종이 다른 평범한 왕자처럼 권력에 무관심했거나 조금이라도 능력이 부족했더라면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원대한 업적과 이상을 이어받아 조선의 황금기를 완성해야 하는 국가의 유산이라는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평생에 걸친 자기 소진 셀프 마이너스 번아웃이라는 비극적인 드라마의 비장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스스로 불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챕터 3. 상승 전개 이왕자 대행 조선의 가장 모범적인 시험. 1442년 세종은 평생을 나라에 바친 결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더 이상 국정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세종은 문종에게 공식적으로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이때 문종의 나이 28세였습니다. 날카로운 해설 문종에게 내려진 대리청정은 단순히 왕이 되기 전 거치는 실습 과정이 아닙니다. 당시 세종은 조선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고 문종은 그 거대한 시스템, 그 위대한 업적의 명성과 시스템을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에 단 한치의 손상도 입히지 않고 오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해야 하는 역사적인 시험대였습니다. 이는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은 최고 대기업의 CEO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아들이 그 거대한 기업의 모든 시스템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경영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문종은 이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무려 7년 반이라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긴 기간 동안 대리청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정치적 논란이나 큰 실책도 없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세종이 시작했던 학술과 과학 분야에서 문종은 놀라운 실무 능력을 발휘하며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전료 개찬 조선의 정통성을 완성하는 역작을 마무리하는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편찬을 넘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당대와 후대에 확고히 심는 정치적 작업이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실무 총괄 세종이 구상한 수많은 과학기구와 무기 개발 프로젝트들이 문종의 꼼꼼하고 치밀한 지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 굴략가의 해석 문종은 이 대리청정 기간 전체를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감을 숨기고 완벽한 통치자가 되기 위한 최고 수준의 훈련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나라는 세종뿐만 아니라 문종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고 동시에 신하들에게 문종은 권력과 실무를 모두 완벽하게 장악한 준비된 군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완벽함은 아버지와 신하 그리고 백성 모두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필사적인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준비 과정이야말로 그의 비극적인 요절을 불러온 가장 큰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소진하는 대가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챕터 4. 상승 전개 3 과학자의 피 문종의 냉혹한 국방 철학. 문종의 업적 중 가장 과소평가되어 왔고 동시에 그의 통치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국방과학에 대한 그의 집요한 집착입니다. 문치의 상징이었던 세종의 맏아들이 왜 그토록 무비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을까요? 숨겨진 진실 문종은 바로 화차를 직접 고안하고 완성한 실질적인 발명가이자 군사기술자였습니다. 이 화차는 수십 발의 신기전 조선형 로켓을 동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이동식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종은 이 화차를 통해 단 몇 분 만에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냉정한 분석 문종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숭고한 이상과 문치만으로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영원히 지켜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원칙을 너무나 일찍 깨달았습니다. 세종의 인자함과 학문적 이상 뒤에 숨겨진 문종의 통치 철학은 가장 완벽한 평화는 가장 강력한 무력에서 온다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직접 하는 대신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적을 제압하고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정법 활용 만약 문종이 아버지처럼 오직 학문 연구와 인자함에만 몰두했더라면 그는 수양대군 같은 야심만만한 무인 세력들에게 문약한 왕으로 쉽게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문종은 이 사실을 정확히 간파했고 화차와 신기전의 개발을 통해 나는 단순한 유약한 세자가 아니라 조선의 군사력을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왕이라는 명확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신하들과 잠재적 정적들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국방에 대한 집착은 그의 허약한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치밀한 군사 장비를 설계하고 그 개발 과정을 하나하나 독려하고 점검하는 것은 밤샘과 극한의 집중을 요하는 고된 실무였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눈병과 자신의 고질병인 치질, 허리 디스크를 안고도 왕이 될 시간이 없다. 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의 무력에 대한 집착은 곧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챕터 5. 절정 일왕관의 무게 그리고 세자빈의 저주. 문종의 완벽했던 공적과는 달리 그의 개인적인 삶에는 지독하리만치 비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운명의 저주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왕의 숙명이 인간의 평화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드라마입니다. 인간적 고뇌 문종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효성스럽고 형제 간의 우애도 깊었으나 지독하게 처복이 없었습니다. 이 불행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훗날 조선 왕조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복선이 됩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문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궁중에서 금지된 주술과 미신을 행했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문종의 관심이 없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궁인 궁녀와의 동성애 행각이 발각되어 폐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왕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 현덕 왕후 권씨 마침내 문종의 후계자 왕세자 단종을 낳았으나 출산 후 불과 5일 만에 요절했습니다. 날카로운 해설 왕세자의 처복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왕비가 없다는 것은 곧 후계자 단종의 외로운 위치와 왕실의 기반 불안정을 의미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왕비도 왕세자를 지켜줄 외척도 없는 고독한 독신 군주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저 어린 아들 단종만 있을 뿐 단종을 지켜줄 강력한 외척 세력이나 안정적인 궁중 기반이 전무했습니다. 문종은 국정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 정작 자신의 가족과 왕실 기반은 지독하게 불안정했습니다. 왕관을 쓸 때 그는 완벽한 능력자였으나 개인적으로는 홀로였습니다. 이 고독한 완벽주의자의 모습은 훗날 수양대군의 칼날이 궁궐에 들이닥칠 때 어린 단종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문종의 요절은 그 불안정한 기반을 단숨에 무너뜨린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챕터 6. 절정 이요절 그리고 수양대군의 미소. 1450년 아버지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은 36세의 나이로 마침내 조선의 5대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2년 3개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세종의 상중에 나라의 기강을 흐트러짐 없이 확고히 다졌고 숙련된 솜씨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야기 굴략가의 해석 문종의 통치 방식은 안정제일주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치 철학을 고스란히 이었으며 어린 아들 단종에게 흔들림 없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체제를 굳건히 할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정은 단종의 안전한 미래라는 목표를 향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 모든 책임감과 과로로 인해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잦은 지병과 왕으로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를 급격히 쇠약하게 만들었고 1452년 문종은 39세의 나이로 경복궁 천추전에서 승하합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수양대군은 왕자에 대한 야심을 영원히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종은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과 완벽한 국정 통제를 통해 수양대군에게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신하들에게 수양대군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요절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문종의 숨이 멎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군주가 떠났고 그 자리에 겨우 12살의 어린 왕 단종이 남겨졌습니다. 그 옆에는 야심만만하고 군사력을 갖춘 숙부 수양대군이 버젓이 서게 되었죠. 문종의 죽음은 수양대군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문종의 완벽함이 무너진 순간 조선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궁궐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7. 결말 및 유산. 문종의 유언. 비극 속에서 빛나다. 문종은 비록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과 마지막 방책은 냉혹한 피바람 속에서도 한동안 조선의 양심을 지키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냉정한 분석. 문종은 자신의 죽음이 초래할 혼란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양대군을 제거하거나 견제할 시간이 없음을 알았기에 죽기 전 황보인, 김종서 등 경험 많고 충성스러운 중신들에게 어린 단종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는 문종이 한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무력 화차오르는 수양대군의 야망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신하들의 충성충절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권력욕과 야망은 문종이 쌓아 올린 모든 방패를 무너뜨렸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문종이 남긴 두 기둥,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했고 어린 단종은 왕위에서 강제로 밀려났습니다. 문종이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며 지키려 했던 조선의 정통성과 이상은 핏빛 권력 다툼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죠. 인간적 고뇌. 문종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함은 과연 고독한 희생의 가치가 있는가? 문종은 아버지의 기대, 국가의 안정이라는 거대한 책임감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의 완벽한 복사판이 되기 위한 처절한 자기 소진의 기록이었고 결국 그 소진이 그를 일찍 죽음으로 이끌어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의 삶은 책임감의 무게가 한 인간의 생명력을 어떻게 집어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챕터 8. 유산과 여운. 역사가 묻다. 문종의 숙명. 우리는 도입부에서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종은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했는가? 그는 자신이 아버지 세종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조선의 안정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라는 숙명적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완벽함은 자신의 연약한 건강을 감추고 어린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패이자 스스로를 멸망시킨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네, 그의 완벽함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무력화하고 조선의 역사를 영원한 태평성대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종의 요절은 완벽한 군주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도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최종 결론. 문종의 삶은 최고의 군주가 될 자격을 갖췄으나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졌던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이자 비극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책임감의 무게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완벽함이 남긴 유산은 조선을 지켰지만 그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역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는 안녕하신지? 문종의 이야기가 잠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이야기 굴략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